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의 강정헌입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과 이 신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나와 상대가 서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모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서도 나와 상대가 잘 연결될 때에 일도 잘 추진되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와 상대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통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나와 상대가 왜 소통이 잘 안 될까 해서 이 두 사람의 연결을 해주는 이 소통에서 나의 성격, 상대의 성격 때문에 오는 이 차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라는 도구, 우리나라에는 87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도구입니다만 그만큼 오해도 많고 편견도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될까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저 상대가 바라보는 관점, 상대방이 말하는 이 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이어지는 이런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MBTI로 나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을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성격에 관한 것들,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MBT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소통을 잘 해나가고 나와 상대가 잘 연결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MBTI가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성되는 데에는 총 4가지의 기초적인 심리 기제, 다시 말해서 선호 경향이라는 이 지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초가 되는 4가지의 심리 경향성만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색이에요? 라고 말하면 분명 검정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구별할 수 있죠? 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건 검정색이고 이건 빨간색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성향, 그 다름, 그 다양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색깔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사람의 저마다의 다른 성격을 구별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선호지표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뭐 16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느냐, 그리고 어디에 주의를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표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지요. 네, 살까 말까, 뭐 말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을 판단을 할 때 하는 기능이고요. 네 번째는 행동양식, 생활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관한 지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이 3가지는 칼 융에 의해서 심리유형의 이론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 생활 양식은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MBTI를 만들어낸 이 모녀가 발견해낸 지표이기도 합니다. 선호 경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호 경향이란 말 그대로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표인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를 초점 맞추고 살고 어디로부터 마음의 에너지를 얻느냐에 관한 이 이야기의 주체는
외향과 내향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하면 쟤는 외향, 뭐 나는 내향 이렇게 너무나 단선적으로 사람을 구분해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오른손 왼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에 외향의 기능이 있어서 오른손처럼 편안하게, 오른손처럼 익숙하게 자주 쓴다는 이야기이고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왼손에 내향적인 기능이 있어서 쓰긴 쓸 수 있지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된다는 그런 경향성의 이야기이지, 외향인 사람은 외향적인 기질만 있다, 이게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MBTI를 통해서 우리 발달을 해나가는데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향만 쓰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내향의 기능도 써야 되겠죠. 뭐 거꾸로 내향적인 사람이 나는 이래서 뭘 못해, 나는 이래서 이게 안 돼가 아니고 오른손에 내향이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땐 조금 더 용기 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지만이 그 왼손에 있는 심리 기능들이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여러 사람하고의 만남, 여러 사람하고의 대화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의 지인 관계를 갖고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개인적인 시간,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 또는 소수의 사람하고의 친분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하셔서 이 외향 내향의 그 사례는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 들어보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에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회식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뭐 회식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죠. 자,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식사도 맛있게 하면서 뭐 웃어가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식사 딱 끝나고 식당 문 나올 때 뭐라고 하죠? 야, 2차 가자,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다음의 역동을 더 끌어가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그때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뭐 애가 아파서 미안해, 먼저 뭐 그렇게 막 어우러지는 것보다도 단촐하게 식사 끝내고 그리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내향을 보고 되게 뭐라고 그래요? 우린 쟤네들 때문에 단합이 안 돼. 뭐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편하다. 쟤들 뭐 밥만 먹으면 자꾸 어디 가려는다.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 팀장 이야기죠. 자, 이번에 이런 건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을까라고 말하면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말하죠. 제 생각엔 팀장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또는 말하면서 정리하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외향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내향들은 좀 생각을 하죠.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정리하고 말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동을 잘 모르면 이 성질 급한 팀장이 있다고 치면 막 외향이 얘기할 때 듣고 나서 이제 뭐 생각하는 내향한테 그러죠. 자네는 무슨 생각 있어? 그래? 뭐 오늘 생각이 없는가?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내향들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 정리 다 돼가는데 라는 소위 타이밍의 문제가 이 외향과 내향을 이야기할 땐 꼭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은 어쩌면 좀 즉각적인, 내향은 좀 시간이 필요한 이런 역동성을 잘 알아서 그들의 역량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친구 간에,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역동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한테 뭐 얘기 있으면 막 하죠. 그죠? 근데 내향적인 아이들은 좀 참는, 속에 담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보면 속에 있는 얘기도 서슴없이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좀 외향이 좀 수월한 편이고요. 내향은 아무래도 좀 담아두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겨우 말을 꺼내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향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고 내향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자기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가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왼손의 기능을 써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향이어도 불편해도 좀 표현해야 될 때는 표현해야 되겠고요. 외향이어도 좀 참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하는 것도 되게 서로 간의 역동, 이어지는 소통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 SNS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가도 좀 답답해서 전화로 확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내향들은 뭐 간단하게 통화할 만한 내용인데도 그냥 조용하게 문자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누님 한 분이 있는데요. 누님은 매우 외향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A라는 건으로 통화가 끝날 때쯤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B로 연결되는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통화가 아니고 좀 긴 통화를 하게 되는 편이고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주 내향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건으로 전화가 끝나면 거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화 시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거는 전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받는 전화도 많대요. 왜냐하면 워낙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거는 전화보다는 그래도 받는 전화가 좀 더 많은 경향은 있다. 자, 제가 드리는 이런 사례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경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름이라는 것이 주로 갈등과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꼭 그렇게만 할까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또는 주위에 결혼한 분들을 잘 봐 보십시오. 이 배우자와 성격이 같은 부부가 많을까요? 다른 부부가 많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성향끼리 만날 확률, 가능성은 높을까? 뭐 우리 많이 생각해 본 주제일 겁니다. 한번 우리서 여기서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 입장에서 내향을 보면 어떤 점이 끌리죠? 어떤 점이 매력적입니까?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이 나갔는데 다 외향적인 사람이 막 자기는 얘기하는데 내향이 보면 잘 경청해주고 아주 신중하고 차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끌리죠. 자기가 부족함 없음에 대해서. 반대로 내향은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말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름에 대한 끌림을 갖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끌림, 매력적이었던 성향의 사람이 왜 갈등을 느끼는 이런 상대로 변질될까?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자, 뭐 어떤 확정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연애하는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서로가 어때요? 다른 성향에 대한, 상대 성향에 대한 맞추려는 그런 이해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죠. 반면에 결혼하고 나면 정말 다양한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이 많은데 더 많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만큼 이해하는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 갈등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더 많은 이해를 하는 것 또는 아주 어떤 팀이 되었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데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처럼 나와 다름, 남과 다른 나,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일, 직장 또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그런 재미난 사례도 있죠. 어떤 부부가 같이 모임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막 다투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이제 와이프가 이야기하죠. 아니 자기는 왜 그런 모임에 쓸데없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외향적인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조차 못하냐고. 그게 뭐가 대수야. 그 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길래 나도 한 거지. 그랬더니 외향적인 부인은 그게 불편한 거죠. 할 얘기가 따로 있지 그런 얘기를 덤벙덤벙 거기서 하느냐고. 그리고 외향적인 남편은 뭐라 해요? 참 희한한 성격이네.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러한 갈등 사례가 있는 것은 여러분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내는 것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내향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너무 과잉이 되면 갈등이 될 것이고 불편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나는 이런 성격이어서 이래라고 너무 자기를 뭐랄까요, 상자 안에 가두거나 또는 지나치게 내가 이래서 이렇다는 둥 너무 이런 변명적 또는 자기 합리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격이고 경향성이라고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은 성격 차이, 저마다 갖고 있는 차이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활용해 나가는 소통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다. 그럼 나와 다른 남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잘 해나가서 좋은 삶을 연결해 나가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MBTI에서 오늘 첫 번째 외향과 내향,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지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경험도 많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시고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내향과 외향의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다른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좋은 학습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